한번 봅시다. 2025학년도에 전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을 보면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게 뭐야? 학생부 교과 전형 45%를 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45명을 선발하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맞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입시에서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오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국 대학을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지방 거점 공립대 목표로 합니다. 이제 이 지역을 치면 경북대, 부산대, 경상대 이 정도의 대학들이 되겠죠. 그 정도의 대학들을 목표로 하는 루트 하나. 두 번째 루트는요. 실제로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을 기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11%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고등학교의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11%밖에 안 뽑는다고요. 100명 중에 11명만 뽑는다고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내신으로. 왜요? A 고등학교랑 B 고등학교 내신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그러니까 주요 대학에서는 내신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극도로 줄여놓는다고요. 이건 정부가 10%까지 선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0%가 넘었던 거고요. 그 선발 10% 선발 제한이 없었을 때는 6%였어요. 웬만하면 안 뽑는다, 안 뽑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투 트랙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방 거점 공립대를 간다라고 목표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정시랑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큰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해야 될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 트랙 가운데서 나는 어떤 트랙을 선택할 것이냐도 사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학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수도권은 수능, 학종, 교과, 논술 순이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교과, 학종, 수능, 논술 순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수능과 학종이 가장 중요한 전형이 되는 거고요. 비수도권의 지방 거점 공립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교과와 학종이 가장 중요한 전형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조금 차이는 수도권의 학종하고 지방 거점 공립대의 학종이 조금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준비하는 방법도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러분들 때 보시면 지금 2학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학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학보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뭘 하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서류가 있지.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서울의 주요 대학 그리고 부산대 정도까지가 이제 이 서류를 반영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방 거점 공립대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려다 보니까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주요 대학들이 뭘 하냐면 서류를 반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서류가 뭘까요?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고려대 그리고 지금 2학년부터 한양대 합류하고요. 지금 1학년부터는 더 많은 대학들이 합류하게 될 거거든요. 이 서류는 전부 다 학생부예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줄 세우고 3배수 선발하고 그 3배수 안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겠다라는 전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목표 대학을 선정하느냐가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게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한양대 입결이에요. 2023년에 한양대 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70% 컷이에요. 근데 70% 컷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밑에 30%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밀집도가 엄청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파이낸스 경영 같은 경우 1.17이잖아요.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이 1.19, 1.20 이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 같은 경우는 4년 장학금을 주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공짜 4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전 집이 가난해서 대학 거짓말이에요. 요즘 장학금 4년 장학금 주는 대학이 얼마나 많은데요. 독하게 공부하세요. 그냥 쉽게 4천만 원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공짜로 대학을 다니는 건데. 이게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워낙 전쟁, 뇌신 귀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이 대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비슷한 대학이에요. 아까 기계공학부를 저 보시면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는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1.3이었거든요. 내신이. 학생부 교과 전형 70% 컷이 1.3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학은 1.68이에요. 어느 대학일까요? 그리고 보니까 2점대도 있죠. 도고동문학과 2.05.
어느 대학일까요? 얘는 고려대학교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70% 컷이랑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70% 컷을 비교해봤더니 한양대가 더 높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앞에 PPT를 생각을 했다면 받고 조금 유의 있게 봤다면 결론이 나오죠. 이게 서류 20% 반영한 결과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사실 여기를 한번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고 전형이거든요. 일반고 외에는 자사고 특목고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서류 반영하면서 자사고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2.0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받는 거 대략 정말 밑으로 내려가도 1.6 밑으로는 안 내려가거든요. 이게 2.0이요. 자사고요. 그래서 서류 반영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 반영하면서 전국 자사고들이 고대를 뚫기 시작했거든요. 고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를 뚫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요. 그럼 여기서 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대학의 목표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대학은 어떻게든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방법을 찾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경북대학교입니다. 지방거점공립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를 빼고 나면 나머지 대학들은 한 3.5등급 정도가 컷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대랑 경북대는 조금 높게 나타나요. 2등급 후반대, 3등급 극초반대 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70% 컷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건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학교 컷 보시면 경북대랑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컷이 나타난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수능에 대한 이야기,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2020년 수능입니다. 2020년 수능 가형이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은 맨 위의 숫자는 수능 만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수학 가형에서 표준 점수가 134점이었는데 표준 점수 134점에 만점 잡아 890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1년에 표준 점수 137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하나 나타납니다. 뭐예요? 만점자가 어려워졌는데 높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전전년도 수능 2022년 수능을 보면 147점이에요. 수능에서 표준 점수 수학이 147점 나왔던 건 몇 번 없거든요. 엄청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점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2,700명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럼 도대체 이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수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 수능 수학 표준점수 도수 분표를 보면 이거 밑에 거는 재학생들 평균이에요. 재학생들 평균이 96점에서 97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재수생 평균이 109점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1점, 12점 차이가 나거든요. 과목별로. 국어에서 10점, 수학에서 10점 난다고 생각하면 표준점수라는 점수가 20점이 차이가 나고요. 이건 어느 정도냐면 고대랑 동국대 정도가 20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점수 차이가 재학생과 재수생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재수생은 내신 준비 안 하고 올 수능 그리고 하루 15시간 이상 공부를 하거든요. 상위권 N수생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긴 해요. 정시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걸 보시면 재학생이에요. 재학생 수능 평균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등급별로 비슷비슷한 분포를 보이죠. 원래 예정된 분포들이 나와요. 그런데 재수생의 분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재수생의 특징은 1, 2, 3, 4등급에서는 재학생보다 비율이 높고 그리고 5, 6, 7, 8, 9에서는 재학생보다 비율이 낮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권 N수생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올해 상위권 N수생의 비중이 대략 한 34%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인원 숫자로 보면 17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모 때 8만 8천 명이 들어왔거든요. 육모 곱하기 2가 수능에 들어오는 인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7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 지금 2학년들 수능을 볼 때 그 정도 숫자가 들어온다라는 개념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고3들 재학생들이 밀리게 되거든요. 걔들이 어디 들어와요? 다시 N수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내가 뭘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선명하게 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논술은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재학생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세 가지 방법밖에 안 남습니다. 그죠? 정시에는 정시 귀신들, N수생이 초강력이에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놓고 보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 정도를 놓고 보면 정시에서 재수생 비율이 70%를 다 넘어가요. 정시로 대학을,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비중을 보면 정시로 들어가는 학생들 가운데 70%가 재수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학생의 비율은 3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워낙 적게 뽑는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가는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95%가 재학생이에요. 다른 말로 생각하면 재학생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전형일 수밖에 없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다시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나의 우수함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가 포커스예요. 포커스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세요.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이제 기록되는 학생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되는 글자 수가 몇 글자쯤 될까요? 여러분들의 5학기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되는 글자 수, 한 명에게 기록되는 글자 수가 27,000자예요. 27,000자예요. 2학년 학생들은 지금 그 중에서 이제 10,000자 정도 날라갔다고 생각해도 16,000자 정도가 남아있는 거고요. 1학년은 지금 27,000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27,000자로 자기의 우수함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건 바보들이죠.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증명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일수록 좀 더 유리해요. 근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방에 있는 학생일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000자를 우리가 어떻게 채울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1번 적으세요. 1번, 나는 어떤 능력을 증명할 것이냐가 1번이에요. 내가 증명할 능력이 뭐냐고요. 그거 없으면 이건 말짱 꽝이거든요. 내가 증명할 능력이 뭔지를 픽스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그 능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가 포커스예요. 1학년이니까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하세요. 나는 어떤 능력을 증명할 거다. 그러면 다른 말로 돌아보면, 나한테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울 건지를 픽스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그 능력. 아까 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학생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장 가능성이 뛰어나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학은 평가 요소라는 게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는 평가 요소라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딱 정해진 요소를 봐요. 우리는 이것만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생부에다가 이상한 거 막 적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대학에서는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게 대학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대학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한국외대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저거예요. 연세대학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 만들어진 평가 요소라서 지방거점국립대들 대부분 다 저걸 사용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학생부에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를 증명하는 거라고요?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경북대 뭐라고 돼 있어? 학업 역량 평가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부산대학교 조금 더 독특하게 나왔죠?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 그러니까 대학이 이걸 평가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학생부에다가 이상한 걸 적는 건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포커스를 잘 잡으세요. 이게 필요하다. 근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뭐라고요? 역량. 대학이 보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역량을 본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학생부에 능력을 써요. 대학이 보고 싶은 건 능력이 아니거든요. 역량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역량이 뭐예요? 능력과 역량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공부가 필요해요. 수능을 잘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수능 공부가 필요하고요. 학종을 잘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학종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학이 보려고 하는 건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능력과 역량의 차이를 봐야 되겠네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능력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역량 시작.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은데요, 그죠? 근데 이제 영어를 보면 좀 다르죠. 영어를 보면 달라요. 그래서 이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능력에다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라는 거에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실행 자질. 요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자기 관리는 설계와 성찰, 그리고 실행 자질은 수행과 성과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 패스. 딱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군위고등학교에서 나 자전거 탈 줄 안다. 손 들어봐. 나 자전거 탈 줄 압니다. 고등학생 중에 자전거 탈 줄 아는 학생이 10명밖에 안 된다고? 이건 뭐지? 내리세요. 난 전국 상위 1%의 자전거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그건 능력. 선생님, 저 수학 문제 풀 수 있어요. 능력. 근데 역량은 뭐라고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죠. 다른 거 다 빼고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된 거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뭐 하라고요? 설계하라고요. 설계할 줄 아는 학생부는 완전히 달라요. 설계가 된 학생부는 평가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설계요. 뭐? 나의 능력을 역량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설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검색창에다 뭘 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치면 책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책자 다 읽는데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거 읽고 고민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체크리스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9가지 문장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이 9가지 문장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럼 그 이 9가지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읽어봅시다. 선생님이 요즘에 선생님 학교 학생들한테 밀고 있는 거. 맨 밑에서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장이에요. 시작. 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확장이요. 그럼 여러분들 학생부에서 내가 역량을 증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지식을 확장시키는 장면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 거냐, 어떻게 보여줄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역량을 일깨우는 장면이요. 그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량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봐두세요. 이거 학업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은 특정 분야를 파고들 수밖에 없고요. 이게 대학의 컨셉이에요. 대학 교수들이 공부를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학업 능력을 갖고 있다면 역량이 아니에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학생은 깊이 파고들 거예요. 깊이 파고드는 걸 대학이 뭐라고 하냐면 탐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탐구 역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탐구를 하게 되면 이 학생의 학습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고요. 학습 태도가 바뀌면 학업 능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학생부를 만들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1단계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1단계 무조건 합격이라고요.
이 선순환 구조만 학생부에 있으면요.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대학이에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부, 일반계 자사고 특목고 다 빼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의 합격생들의 통계를 제공을 하거든요. 거기 통계에 보면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은 내신 5.1이에요. 일반계 고등학교 5.1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서울시립대를 간단 말이에요. 왜 가능할까요? 건국대학은 6.7이거든요. 왜 가능할까요? 증명했거든요. 학생부에서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3등급 후반대 학생이 30%예요. 무조건 가능하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능력을 증명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남과 다른 학생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학생부는 대부분 다 대학에서 이렇게 보여요. 조금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런 방법으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가려져 있는 부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랑 옆에 학생이랑 학생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대학을 이 학생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에요.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상당수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탈락되거든요. 대학 교수들이 거의 학생부를 보지도 않고 탈락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니까. 나의 학생부가 아니고 우리 학생부거든. 그럼 탈락이죠. 우리를 합격시켜 줄 수는 없으니까. 이걸 고쳐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과서 혜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여러분. 이 교과서 혜택 눈으로 쭉 읽어봐요. 괜찮아요? 이 학생부를 딱 보니까 그죠? 뛰어나고 호기심도 많고 탐구하고 노력하고 우수하고 탁월하고 되게 괜찮아 보이죠? 근데 대학이 뽑은 최악의 학생부예요. 교과서 혜택이 이런 식으로 기록된다면 이건 그냥 상투적인 문구들이거든요. 관용어구.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아무 의미 없는 단어들.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이렇게 구성된다면 여러분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긴 여러분이 없잖아요. 내가 없잖아.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만 하거든요. 왜? 이건 나의 학생부니까. 나의 능력을 나의 방법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뛰어나다, 호기심이 많다, 탐구합니다, 우수하다, 탁월하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단어라고요. 전국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학생이 10만 명이 넘거든요. 매년.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까요? 우수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모범적이고 성실한 학생들요. 아무 의미 없는 단어예요. 10만 명의 공통점이요. 의미 없어요. 그건. 나의 운. 어떻게 나의 우수함을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필요해요. 반드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위에 부분은 복사해서 같은 활동을 한 거니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되는 거고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 학생의 활동이거든요. 이 학생의 활동의 포커스가 뭐냐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세요. 요 위에 거는 똑같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 없어요.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밑에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 학생 전국에 한 명이에요. 이것만 만들면 되거든요. 전국에 한 명 학생부요. 그럼 이 학생이 뭐 했어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한계와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고요. 지속적인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탐색했어요. 그러면 이 짧은 문장에 뭐가 나왔어요? 이 학생의 행동, 4가지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인식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고 탐색하는 학생의 4가지 행동이 나오게 돼요. 이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학생의 학생부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서울대를 붙은 학생. 내신 2.7. 불가능한 게 아니다니까요. 다만 나의 역량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역량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건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합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수업들을 잘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계속 궁금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생님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입시 결과 엄청 잘 나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포커스가 뭐냐면 선생님은 학생들 지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뭐가 궁금하니? 그 다음 질문은 뭐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뭐야? 없어요. 그러면 잘 가라. 난 널 지도할 필요가 없구나. 왜? 질문이 없는 학생은 성장할 수 없거든요. 무조건 질문이에요. 궁금한 걸 반드시 해결하세요. 누구랑?
제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학교 선생님. 교과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괴롭히세요. 계속 끈질기게 질문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런 거, 저희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전국에 무수히 많은 학교를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근데 대학의 입장은 완전 달라요. 대학은 학교를 평가하지 않아요. 학종에서. 대학이 평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대학의 질문 딱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넌 뭐 했는데? 이게 질문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탈락. 그건 성장할 가능성이 제로인 학생이에요. 선생님, 전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합격. 선생님이 합격시키는 애들은 다 그런 애들이거든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 내가 뭐 했냐고요. 대학의 질문은 딱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넌 그 환경에서 뭐 했는데? 선생님, 교수님, 전 잤습니다. 탈락. 선생님, 저는 웹소설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 탈락. 넌 뭐 했냐고. 그 환경에서 넌 도대체 뭘 했냐고.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 보면 일반고 지원자, 일반고 최종이에요. 평균을 보면 2.4, 2.7이거든요. 2.24, 2.272. 그러니까 아주 높죠. 그런데 이건 평균이에요. 왜? 1.0도 쓰거든요. 서울시립대는. 그러면 저기를 보시면 끝에 왼쪽은 지원자 8.0도 지원을 했네요. 패스. 합격자를 보시면 5.1 합격.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일반계 고등학교 5.1인데 어떻게 합격할 수 있지? 이건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30%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30%는 저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그거예요. 그럼 그 합격생은 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대학이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 그래서 넌 군의고등학교에서 뭐 했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량이요. 누구나 쉽고 적고 누구나 잘해요. 근데 중학교 때 공부량으로 가면 따라오기 조금 버거워하는 학생들이 생겨요. 고등학교 공부량을 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따라오지 못해요. 여러분 상태 지금 2학년 아까 할머니 경로당처럼 대답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공부량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포기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잔인한 이야기는 주요 대학을 간 학생들의 공부량이에요. 평범한 고등학생이 2배 이상의 공부를 해내야만 하거든요. 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공부도 하고 내신도 챙기고 정시 준비도 하고 그리고 나의 역량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놀 시간 없어요. 공부하는 게 노는 거지.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의고등학교에서 달라진 선택을 하세요. 남다른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돌멩이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페트라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는 딛고 올라가는 디딤돌을 말해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돌멩이는 영어의 스캔들의 원이 되는 단어거든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군이라고 하는 지역이 군의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내 수업을 들어오는 교과 담당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페트라도 될 수 있고 스칸달룸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걸 결정짓는 게 학교나 지역이나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람을 페트라로 만들거나 스칸달룸으로 만드는 건 오로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페트라로 만들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나 그걸 스칸달룸으로 만들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에서 넘어지게 될 겁니다. 멋진 선택을 하는 페트라 군의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